2017년 들어가요. 네네. 네. 네. 2017년 정기시험 들어왔습니다. 가장 최근이니까 가장 집중해서 보셔야 되죠. 근데 최근이라고 해서 별다른 건 없어요. 해왔던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17년부터 처음부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왔던 경향을 나름대로 잘 체크하셔서 적어놓고 분석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하고 하는 건 이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 집중해서 보세요 하는 거지만 본인 자체가 보시는 학생분들 자신이 잘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아마 보시면 어머 몇 년 전에 나왔던 거 또 나왔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1교시 제1과목 국사예요. 1번 다음 중 신석기 시대의 유적을 모두 고른 것이에요. 신석기 그렇죠. 아주 그냥 너무 쉬운 문제 나왔어. 기억, 연천 전곡리, 상원 검은모루 동굴 이거 다 구석기 아니에요. 그 유명한. 그리고 서울 암사동 양양 오산리가 신석기 유적지죠. 1번의 답은 3번. 2번 고대의 여러 나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딱 한 나라를 주고서 이러이러한 나라, 이 나라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부여, 옥저, 무슨 고구려, 막 동해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더 공부를 아주 세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1번 부여에서는 흉년이 들면 책임을 물어 왕을 폐위시키기도 했죠. 그렇죠. 옥조에서는 가족이 죽으면 가매장을 했다가 뼈를 추려 커다란 목간에 앉힐 때 그랬었죠. 그리고 동해는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아니죠. 고구려죠. 고구려가 동맹이죠. 4번 그럼 동해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죠. 4번 사만에서는 제사와 정치가 분리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었죠. 사만 같은 경우는 저수지 관리하신 분들 또 따로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권력자죠. 그쵸? 2번의 답은 3번. 3번 밑줄 친 시대의 유물로 오른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이었지? 사람들은 열매 채집, 사냥, 물고기 잡이로 식량을 구했고 이동생활을 하면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았다. 그러면 이건 아직 정착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네요.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정착생활은 신석기? 그러면 그 전이면 구석기?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러면 1번 덩이새는 뭐예요? 이거는 철보급, 철기시대예요. 덩이새 한번 찾아보시면 철정이라고 해서 쇠 덩어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기 여러 가지 만드는 데도 쓰였지만 사실 화폐의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설에도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주먹도끼. 그렇죠. 대표적인 구석기의 유물이 주먹도끼.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시대 군장의 도구. 그 다음에 빗살무늬 도끼 그 유명한 신석기 시대. 그쵸? 음식의 조리 및 저장 기능을 했었죠. 답은 3번에 2번이에요. 4번 고대 여러 왕의 업적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아요. 딱 보면 고구려 소수리망은 진대법을 제정하여 빈민을 구제하였다. 아니죠. 고국천왕 194년도예요. 요거 딱 나와서 너무 좋다. 1번이 답이에요. 그러면 백제 근초고왕 얘기, 지증왕 얘기, 발해무왕 얘기 다 체크하셔야 돼요. 다 중요한 인물들. 특히 발해 같은 경우는 몇 왕 계시잖아요. 딱 어떤 왕은 무슨 일, 어떤 왕, 요거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되죠. 4번의 답은 1번. 5번 다음 사건을 시기순으로 옳게 바르게 나열한 것은 기억, 진흥왕이 대가야를 병합할 때 이건 562년. 김춘추가 당태종과 군사동맹을 맺을 때 이건 648년. 진흥왕 전이 김춘추일 일은 죽었다 깨도 없는 거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제 이론서에도 왕, 계보 적어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장수왕의 군대가 백제 한성을 함락해요. 이 장수왕은 400년대 분이세요. 475년도에 한성을 함락하셨죠. 그리고 리을, 성왕이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했다. 이것이 553년도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 리을, 기역, 니은이 되는 거예요.
5번의 답은 3번. 6번 다음 유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또 나왔어. 아이고 그 봐요. 나올 게 없다니까. 무덤으로 치면 2분밖에 없어요. 이렇게 알 수 있는 무덤이 백제 무령왕릉의 무덤이고 공주 송산리 7호 고분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쵸? 이 송산리 고분은 웅진시대의 역사 유적으로도 들어가잖아요. 백제 역사 유적 지구에도요. 1번 중국 남조의 문화 받았죠. 남조 영향 받았어요. 양나라 무덤에 묘지석이 발견되어서 알았죠. 이분이 합장능이시잖아. 무령왕과 무령왕비가 왕과 왕비가 합장되었고, 그 다음에 4번 사비 시기에 만들어진 돌방문 아니죠. 웅진시대에 만든 벽돌 무덤이야. 전축분이라고 하죠. 벽돌.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벽돌, 이게 이제 유일하게 벽돌 무덤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강암의 나라야. 그쵸? 요 벽돌 무덤은 조금 재질이 다르지만 아무튼 간에 좀 특이해. 그냥 무슨 돌방 무덤도 아니고 돌무지 무덤도 아니고 벽돌 무덤이에요. 이게 양나라 그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쵸? 7번.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 7번. 다음 중 밑줄 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누가 말하기를 신라는 사람을 쓰는데 신분을 따져서 그 족속이 아니면 뛰어난 재주와 큰 공이 있어도 한계를 넘지 못한다고 하고 몰래 배를 타고 당나라로 갔다. 삼국 사기 얘기죠. 이분이 누구냐면 2번의 육두품 출신으로 골품제도에 대한 불만을 가진 설계두라는 분이에요. 해설에도 넣어놨어요. 그럼 1번의 승려로서 당나라의 선종을 공부한 분은 신라 승려 홍척이라는 분이고요. 3번의 왕자 출신으로 나중에 태봉을 세운 분은 누구예요? 궁예죠. 궁예. 지금 궁예 이런 말 많이 쓰잖아. 제 궁예질 또 한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이게 그 궁예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4번 해도 출신으로 귀국 후 청해진을 설치했다. 이분은 장보고. 그쵸? 해상왕 장보고.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이에요. 8번 발해의 지방 통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1번 고구려 유민의 인구가 말갈족보다 적었다. 그쵸? 2번 토인이라고 불리는 고구려 유민이 촌장을 맞았다. 맞아요. 3번 구주 오서경의 지방제도를 실시한 나라는 통일신라예요. 구주 오서경 통일신라. 그리고 4번 이군육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지방을 통제한 나라는 고려죠. 그쵸?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이에요. 9번 통일신라의 경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야. 그러면 3개는 틀렸다는 거네. 1번 금성 경주에 동시 서시 남시의 시장에서 시장 굉장히 유명했었죠. 이 동시는 삼국시대에서도 있었던 거고 통일신라 이후에 서시와 남시가 추가되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틀린 게 무엇인가를 보잔 말이에요. 2번 신문왕 때 실시된 노급제도는 멸망할 때까지 지속되지 않았어요. 신문왕 때인 689년에 노급제가 폐지됐었죠. 그리고 3번 성덕왕 때 관료전 제도를 폐지하고 정전 제도를 실시했다. 이건 뭐예요? 관료전 제도는요. 노급제 실시한 다음 70년간 유효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료전은 폐지한다는 말은 없고 대신 성덕왕 722년 때 노급제 정전 제도를 정전을 지급하긴 했었죠. 이건 맞아요. 그렇지만 관료전 제도를 폐지한 건 성덕왕이 아니에요. 4번 주전관을 두고 해동통보, 동국통보를 발행하였다. 이건 고려시대 의천이 주전 도감을 설치했었던 거죠. 통일신라 때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통일신라 시대의 토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토지는 지금 관료전을 지급했었어요. 관리들에게 지급한 토지야. 그래서 직전이라고 됐어. 그런데 신라 같은 경우는 처음엔 노급 지급하다가요. 그러다가 687년에 신문왕 7년인 경우에 그 해에 관료전을 지급하게. 그러니까 처음엔 노급 지급하다가 관료들한테 관료전을 지급하게 됐어. 그러다가 서서히 오다가 그 두 해 이후에 689년에 노급제를 혁파하고 관료전과 녹봉을 지급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성덕왕 때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722년도예요. 그리고 훨씬 후인 757년에
노급이 다시 부활해요. 그러면 노급이 다시 부활했다는 건 신하들의 힘이 그만큼 세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라로 보면 그리 좋지는 못한 거죠. 노급이 무엇이고 반려전이 무엇이고 해설서 자세히 또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토지제도에 따라서 이 토지제도의 과정 흐름을 보면요, 이 나라가 지금 강성하고 있나, 이게 지금 잘 굴러가고 있나, 아니면 지금 진짜 멸망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나. 왜냐면 토지를 너무 많이 갖고 신하들이 너무 많이 겸병을 하고 막 합병하고 이러면 나라 재정에 정말 구멍이 나기 시작해요. 구멍이 나기 시작한다는 건 백성들이 살기가 어렵다는 거. 그러면 그 살기 어려운 것이 지속되잖아요. 결국은 왕조가 멸망하게 돼 있어요.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 각 왕조의 말기에 보면. 그쵸? 그 시초가 이 땅 때문에 그래요. 토지제도, 이 관료들한테 지급하는 직전, 그 다음에 조선으로 나오면 무슨 여러 가지 그 토지제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무튼 간에 9번의 답은 1번. 10번 고려의 정치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에요. 중추원은 국방대외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기구. 중추원이 아니에요. 국방대외 문제는 도병마사예요. 그러면 중추원은 뭐하는 기관인가? 왕명의 출납, 수기 업무 담당, 그 다음에 군사 기무 뭐 이런 거 담당했었죠. 그쵸? 요런 중추원과 도병마사. 특히 이제 고려 같은 경우는 문제 나올 게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정치제도, 그 다음에 정치기구들 중앙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토지제도, 그 다음에 또 나올 것이 무슨 침략받은 침략사, 그 다음에 무인시대, 그 다음에 그 무신시대의 그 변천과정, 누가 주권을 잡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문화. 그래서 그 나올 카테고리가 한 대여섯 개 정도예요. 그리고 뭐 일부는 주요 왕들에 대한 그 문제가 나오니까 고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그래. 고려 너무 헷갈려. 조선은 차라리 지금과 현대와 그렇게 멀지 않은 시대니까 조금 익숙한데, 그리고 드라마도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고려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렵대요. 차라리 통일신라가 낫지, 신라가 낫지, 막 고려는 막 헷갈린대. 그러면 제가 그러죠. 요거 위주로 공부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도 그러시면 좋고요. 10번의 답은 3번이에요. 11번 고려 시기 불교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은요. 통일신라 때 얘기예요. 의상. 규녀는요. 화엄종. 그 다음에 의천은 의천 얘기가 아니고 진울이죠. 규녀는 화엄종을 부흥시킨 거고 의천인 얘기가 아니고 던호점수를 주창하여 천태종을 개창한 분은 진울이에요. 진울이 수선사를 결사하고 불교 개혁을 펼치다. 이게 맞아요. 11번의 답은 4번. 12번 고려 무신 정권 시기 정중부와 이민의 집권기에 관한 설명을 온 곳. 이민이 이 사람 완전 진짜 그냥 정말 그냥 극악무도한 사람이죠, 사실. 딱 보면 이 집권기에 보면 집권과 무신 사이에 치열한 권력 투쟁이 있었던 때죠. 정중부 때부터 이민까지. 그리고 그 이유도 그렇지만 아무튼 초반기에 더 굉장히 무신 정권도 안정기가 또 있단 말이야. 최씨로 넘어가면. 근데 그 정중부에서 이민까지 가면 더 격렬했어. 3번 무신 집권자에 대해 반대하여 조유청의 반란이 일어났죠. 4번 중방을 통한 집단 지도체제가 운영되었어. 맞아요. 그러면 2번에 이규보 등의 문신들이 되고 등용된 것은 최후예요. 최후의 뭐 서방정치, 그 다음에 문인들 등용 이런 것들이 최후가 한 일들이에요. 요거 꼭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같은 무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사용한 정치기구, 그 다음에 정치 행태가 좀 달라. 컬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비교하면서 보셔야 되죠. 12번의 답은 2번, 13번 고려의 대외항쟁 얘기 나왔어요, 지금. 이거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이 1, 2, 3, 4가요. 모든 문제가 집약돼서 나왔어요. 축약돼서. 서희가 거란장수 소순영과 단판을 벌여 북서 사군 아니죠. 강동육주를 획득했죠. 2번 강감찬이 기주에서 여진족을 크게 물려. 이렇게 나오면 또 막 헷갈린단 말이야. 거란족이에요. 그쵸? 3번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거란을 정복. 이것도 막 헷갈리죠. 여진족이에요. 윤관은 여진족, 강감찬은 거란족. 그쵸?
4번 김윤희와 처인부곡의 주민들이 힘을 합쳐 몽골 살리타의 군대를 물리쳐서 그렇죠. 그 부곡 있잖아요. 향소 부곡 다 참 그 어떤 일에 연루됐거나 아니면 미천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 마을을 이루면서 사는 곳에서 사실 침략을 받았을 적에 가장 격렬하고 아주 굳건하게 막아냈던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맞아요. 1232년 강화도 천도하면서 백성들이 막아내기 시작했죠. 정말 많은 출혈을 일으키면서. 13번의 답은 4번. 14번 조선 후기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조선 후기예요. 전기 아니에요. 보면 민화와 진경산수화가 유행했죠. 그쵸? 민화 얘기 계속 했잖아요. 니은 의학 백과사전이 의박유치를 간행할 때. 의박유치는요 조선 세종 때예요. 디귿 금속 활자로 상정고구문 예문을 인쇄했다. 이건 고려 인종 때예요. 리을 중인층의 시인들이 시사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맞아요. 조선 후기 때 이랬던. 시사는 뭐예요? 그 시 만드는 동호회죠. 사실 그냥 한마디로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거 보면 아 진경산수와 민화 그 다음에 중인층 시인들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조선 후기 문화의 특징이에요. 기역과 리을이고 답은 2번이에요. 15번 조선시대에 편찬된 서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다 옳은데 3번의 고려사 저료는 고려시대 역사를 정리한 기전체 역사서라고 하는데 고려사 저료는 편년체예요. 년, 월, 일로 쫙 써내려간 거예요. 그것이 편년체예요. 그쵸? 15번의 답은 3번. 16번. 조선 후기 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조선 후기 경제 또 나왔어요. 조선 후기 문화, 조선 후기 경제 중요하죠. 1번. 금양잡록과 농사질서를 간행하여 보고받다. 금양잡록은요, 강희맹이 성종 때 만든 거예요. 1475년. 농사직설은 세종대왕 때지요. 그러면 2번. 민영수공업에 비해 관영수공업이 발달해. 이건 말도 안 되죠. 민영수공업이 후기에 더 발달을 했죠. 3번 저하와 조선통보를 보급하였으나 유통이 부진하였다. 이건 이제 전기의 얘기야. 조선 전기. 4번 민간인에게 광산 채굴을 허용하여 광산 개발이 활발했다. 맞아요. 조선 후기 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쵸? 16번의 답은 4번. 17번 조선 후 시대 인재 선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많이 나와요. 왜냐면 고려 때 인재 선발 제도와 조선 때가 약간 다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변화, 변역, 다른 차이가 있는 것들은 나오기가 쉬워요. 속가는 생원시와 진사시를 말한다. 맞죠? 기술관을 뽑는 시험으로 잡가가 있었다. 맞아요. 3번 정기시험으로 중강시와 알성시가 있다. 이건 아니죠. 정기시험은 10년시예요. 중강시, 알성시 지금 부정기 시험이에요. 정기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어. 그쵸? 4번 문과 식년시의 초시는 각도의 인구 비례로 선발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아무래도 합리적인 일이죠. 17번의 답은 3번. 그러니까 요 문제들도요. 여기서 보면 2017년도도 그렇게 많이 까다로운 문제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사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냥 기본대로 공부하세요. 그 대신에 문제를 풀면서 요것이 더 중요하구나. 내가 놓친 부분이 이 부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쵸? 18번에 조선 전기 과학기술의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조선 전기래요. 기억, 물시계인 자경로를 제작하였다. 맞아요. 조선 세종 때죠. 니은 국왕의 행차를 위해 배다리를 놓았다. 한강에 배다리 놓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정말 대단해요. 밑에 그냥 배를 척척척 놓고 그 위에다가 그 양탄자 같은 걸 깔고 거기 이제 배가 지나간 행차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 배를 건너면. 배다리 제작한 분 누구예요? 어느 시기예요? 정약용 정조 때 일이에요. 디귿 최초로 백리척을 사용하여 동국지도를 제작할 때. 이건 영조 때 일이에요. 리을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돌에 새겼다. 이건 조선 태조 때 일이에요. 그러면 조선 전기 때 아무래도 보면 기역인 조선 세종, 리을인 조선 태조 때 일. 그래서 18번의 답은 2번이에요. 19번 조선시대 지방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조선시대 그럼 저 같으면요 1, 2, 3, 4번 맞는 것을 공부하겠어요.
맞지 않는 속형과 향부곡은 주연을 통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았다는 고려 때 얘기예요.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았다는 건 이거 뭐야? 향부곡? 이거 조선시대는 향부곡도 없었어요. 그렇잖아. 속현? 다 지금 중앙정부 조선시대에 다 지금 관리 파견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향부곡 얘기는 있을 수가 없죠. 19번의 답은 4번. 20번.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괄호는 중종 때 조광조 등 살림 세력이 처음 시행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 그렇죠. 살림 세력이 특히 조광조 얘기 나오면 어떤 게 떠올라야 돼요. 조선 사회에 풍속을 교화하는 데 있어 많은 역할을 하였으며 향촌의 질서 유지와 치안을 담당하는 등 향촌 사회의 자치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건 향약이에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의창은 뭐 의창 구호기관이잖아요. 향교는 관립학교, 환곡은 구휼제도예요. 그쵸? 20번의 답은 3번. 조광조 나오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적 있어요. 학자들도 그렇게 문제에 많이 나올 학자들이 많지 않아요. 유명하신 분들 많죠. 그런데 이렇게 출제까지 될 만한 학자들이 한 10분 정도? 아주 적게 하면 뭐 대여섯 분 정도 되니까 그분 위주로 외우세요. 그분이 하신 일들, 그분의 저서는 무엇이며 뭐 그분의 역량은 어떻게 미쳐 이런 것도 공부하시면 다음 것들이 편해. 그래서 20번의 답은 3번이에요. 21번 조선시대 영조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영조는 균역법이죠. 대표적으로. 군역에 대한 균역법. 1번 영정법 실시한 왕은 인조예요. 현량가 시행한 왕은 중종이죠. 장용영 설치한 왕은 정조예요. 그리고 노비안건법 실시한 왕은 광종이에요. 그래서 21번은 답이 없음으로 이번에 돼 있어요. 이게 조금 출제가 잘못됐죠. 대표적인 조선 영조의 업적은 균역법이다 보시면 돼요. 22번 조선시대 균역법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농민은 1년에 군포를 1필, 한 필을 부담하겠다. 한 필이에요. 두 필 아니에요. 답이 딱 나왔죠. 2번, 3번, 4번 이거 맞는 말이니까 균역법에 대해서 공부하실 적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22번의 답은 1번이죠. 22번 다음 밑줄 친 인물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누구는 붕당의 근거지로 인식되어야 된 서원을 47개만 남기고 폐하였어. 딱 인물 나오죠. 47개만 냅두셨대요. 남기셨어요.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고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정책을 확고하게 유지해요. 완전 이건 맞추세요. 이런 문제예요. 그럼 1번 삼수병으로 편제된 훈련도감을 설치한 왕은 선조 때예요. 훈련도감 얘기하면 또 어떤 선조한테 건의한 분 이름이 나와야 되죠. 2번 무예도 보통지를 편찬하여 병법을 정리한 왕은 정조예요. 3번 대전통편을 편찬하여 통치규범을 재정비한 왕은 정조죠.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의 기능을 회복한 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분은 흥선대원군이시죠. 그렇죠? 23번의 답은 4번. 괄호에 들어갈 인물은 이분은 우리 민족의 정신을 혼으로 파악하였으며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지열사를 저술하여 일제의 불법적인 침략을 규탄해. 이분 박은식.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혼사상하면 박은식 이분이시죠. 24번의 답은 1번. 25번 괄호에 들어간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옳은 거. 그러면 시기별로 이렇게 보는데 봉오동 전투는 1920년에 6월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있었던 게 그 다음에 있었던 게 간도참변이에요. 그것이 1920년 10월에서 11월이죠.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봉오동 전투에서 진구 난 다음에 간도참변이 일어났어. 그리고 그 다음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조직됐어요. 이것이 1925년도 일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만보산 사건은 1931년, 한국광복군 창설은 1940년,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1919년이에요. 지금 보면 만보산 사건도 지금 제가 해설에 넣어놨으니까 보시면서 지금 요 흐름을 잘 보셔야 돼. 이런 전투 다음에 무슨 참변이 벌어졌어. 그 다음에 신민부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조직돼. 이런 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일어난 연도 있잖아요. 그 순서 정도는 아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여기까지 국사했어요.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헷갈리거나 너무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올해도, 작년에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가장 최근이죠. 보면 기본적인 문제로 제가 보기에는 저하고 같이 이론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정말 한 22개, 3개 정도는 맞히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 많고요. 보면 그렇게 너무 까다롭지 않아요. 그냥 내가 공부했던 것만 나오면 되는데 단지 헷갈리지만 하면 돼. 막 나라를 막 1, 2, 3, 4번을 해놓으면 막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몰라서 헷갈리는 게 아니고 그 당시의 컨디션이나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상황에 따라서 아는 것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는 걸 맞추는 지금 연습을 하시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평이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2번이었다가 지금 한 번으로 됐잖아요. 시험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필기에서는 그닥 어렵게는 나오지 않고 면접을 볼 적에 붙을 분 붙이고 떨어질 분 좀 엄격하게 나가는 거죠. 그쵸? 지금 국사 다 했어요. 1교시 제2과목 이제 관광자원 해설할게요. 26번 관광자원의 개념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매력성과 유인성? 당연하죠. 관광자원이 뭐예요? 관광 대상이잖아요. 관광 객체잖아요. 그러니까 매력성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유인성이 있어야 되죠. 끌어당겨야죠. 그렇지 않으면 못하러 가요. 그냥 집에 있지. 그렇잖아요. 범위에 한계성이 있어요? 아니에요. 범위는 다양해요. 3번 개발 제한성에서 개발 제한성 없어요. 개발 다양성이 있죠. 그리고 보존과 보호가 불필요해요? 아니에요.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보존 보호. 그렇죠? 26번은요. 내가 2, 3, 4번을 모른다 할지라도 1번 보면 딱 답이 나와. 그렇죠? 26번의 답은 1번. 27번 축제 명칭 개최 지역 이거 꼭 나와요. 옳은 것을 보면요. 1번에 전통 찹쌀 축제는요. 경북 문경시예요. 나비대 축제는 아시고 계시잖아요. 전남 한평. 고래축제는 경남 울산. 그 다음에 한국선비문화축제는 경북 영주. 영주가 그 선비의 도시잖아요. 그쵸? 27번의 답은 4번. 28번 주제공원에 관한 설명으로 온 거 테마파크 얘기예요. 그쵸? 아시고 계세요, 여러분들. 인공적으로 연출한 산업 맞죠? 특정 주제 중심 맞죠? 4번 각종 유의시설과 이벤트 등 복합성을 지니고 있다. 이거 맞아요. 그러면 3번이 헷갈리네. 그러면 제가 3번은 진짜 모른다고 쳐요. 그러더라도 저 같으면 3번이 근린공원 맞나 안 맞나 이거를 고민하기 전에 1, 2, 4가 정확히 맞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3번이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하고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너무나 명백한 맞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명백한 맞는 것들을 제쳐놓고 이게 긴가 민가에 대해서 민기적거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건 굉장히 사실 제가 싫어하는 그 미련퉁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1, 2, 4가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법령상 주제공원은 근린공원. 근데 근린공원은요. 도시 주거지 근처에 위치한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주제공원이 도시 주거지 근처에 위치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28번의 답은 3번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더라도 내가 이렇게 이런 걸 지금 1, 2, 3, 4번에 3, 4에 사지선다에 매직을 또 써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시간은 없어. 내가 이 시간에 너무 올인할 시간이 없다면 그럴 경우 어떻게 돼? 빨리빨리 유추해내서 잡아내야 되는 거죠. 28번의 답은 3번, 29번. 사물놀이 4대 악기에 해당해. 이건 뭐 너무 쉽죠. 꽹가리북, 장구, 징 2번이에요. 기본적인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원도요. 다 기본적인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를 놓치고 자꾸 안 나올 거 여기 이론서나 이런 데 없는 것 같은 걸 자꾸 공부해봤자 영양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쵸? 29번에 2번 카지노 사업. 이거 굉장히 쉬운 내용들. 인적 서비스 의존도가 카지노 사업 높죠. 2번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 높죠. 관광객 체제 기간을 단축하여 관광객 경비를 늘려야 되죠. 아니죠. 체제 기간을 늘려야 되죠. 그러면 경비도 늘어나죠. 4번 호텔 영업의 기여도 및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30번의 답은 2번이에요. 31번 종묘 재래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종묘 재래학 나왔어요.
1번 고려시대 왕과 왕비의 신의를 모신 사당의 제사를 지내는 음악. 이거 말이 안 되죠. 조선시대죠. 말이 안 되지. 그쵸? 조선시대 신의를 모신 거죠. 신의가 뭐 위패를 모시는 거잖아요. 종묘. 2번 음악을 중심으로 조상의 공덕을 찬양하는 용비어천가라는 노래를 부른다. 이건 뭐야? 용비어천가는 서사시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 3번 매년 4월 첫째 주 일요일에 봉행하는 종묘 제례에서 연주한다는 아니고요. 5월에 열려요. 5월 첫째 주 일요일 날 열려요. 종묘 제례악은. 4번 국가무형문화재 1호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됐다. 맞아요. 답은 4번이죠. 그쵸? 31번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게 헷갈리면요. 정말 여러분이 알고 있는 1호 맞잖아요. 여기 나온 국가무형문화재 1호 이거 맞는 거를 그냥 고르시면 돼요. 맞지 않는 거에 고민하는 건 너무나 사실은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죠. 32번 다음 중 통과의례에 해당한 것을 모두 통과의례래요. 사람이 태어나서 통과해야 되는 의례들이 있는 거예요. 보면 출산의례 맞아요. 성인식, 결혼식, 상례 맞죠. 답은 4번이에요. 그쵸? 이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통과해야 되는 의식들이 있는 것이야. 그쵸? 32번 세시풍속과 시기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시기는 태음력 기준이라고 했어요. 보면 단오 월 5일, 한가위 8월 15일, 중양절 9월 9일 맞아요. 천중절은요 5월 5일이에요. 그래서 천중절, 단오 다 같은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33번의 답은 2번이에요. 34번 태음력 기준이란 게 음력 기준으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34번 국가무형문화재 제26호로 줄삼 색전이라고도 불리는 풍요를 비는 민속놀이는 뭐예요? 영산 줄다리기죠. 그러면 강강수월래는 몇 호? 제8호. 북청사자노름은 제15호예요. 은산별신제는 제9호. 그쵸? 요거 꼭 체크하세요. 35번 산업관광에 대해서 산업관광 얘기 자꾸 나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관광 무슨 농업관광 무슨 자연관광 다 나오지만 산업관광이 가장 최근의 관광이에요.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죠. 산업관광은 사실 1, 2차, 3차, 1, 2, 3차가 다 지금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산업시찰 맞죠? 3번의 기업자료관광 박물관 견학 맞죠? 산업유산관광 맞죠? 그런데 보면 조금 이질적인 게 주변 문화관광지 견학. 이건 그냥 문화관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2번도 전혀 아닌 건 아니야. 하지만 1, 2, 3, 4로 봤을 적에 가장 산업관광에 멀리 있는 것,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주변 문화관광지 견학은 산업관광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100%는 없어요. 우리 관광 현상에 대해서. 그렇지만 문제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것, 가장 먼 것을 찾으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35번의 답은 2번이죠. 36번 주제공원의 공간적 분류의 예시의 연결이 옳은 것은 답은 1번이에요. 자연공원 플러스 주제형은 동식물 자연파크, 바다수족관, 바이오파크예요. 요거 꼭 체크하시고 설명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36번에 1번 그리고 37번이요. 창덕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창덕궁은요. 사적 제122호예요. 제가 각 궁마다 사적이든 뭐든 다 지금 각 5대궁 정도는 외우라고 했어요. 1997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거 맞아요. 조선 태종 때 세워진 거 맞죠? 이궁으로 만들어졌어. 맞아요. 태종이 제가 이제 설명을 뭐 그렇게 할 시간은 없지만 태종이 경복궁을 세웠을 적에 태조가 거기서 많은 또 왕자의 날이 일어나고 했죠. 그러니까 태종이 다시 경복궁으로 들어가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사실 창덕궁을 만드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쵸? 3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속놀이는 서해안 일대의 어촌에서 풍어를 기원하는데 풍어 기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군들의 소리와 춤으로 엮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차첨지 놀이는 뭐예요? 전남 진도에서. 그 다음에 방천놀이는 함경북도에서 행해지는 놀이고 그 다음에 화전놀이는 경북 안동이에요. 그러면 봉중놀이가 맞는 거죠. 민속놀이도 사실은 외우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 38번의 답은 4번이죠.
39번. 우리나라 국립공원과 위치하고 있는 행정구역의 연결이 옳지 않은 거다. 쭉쭉쭉 맞아요. 근데 3번 보면 변산반도 국립공원은요, 전북 부안에 있어요. 그쵸? 전북이에요. 그러면 1, 2, 4는 맞다는 거예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걸쳐 있는지, 국립공원이 걸쳐 있는지 이것도 보시면 돼요. 지리산도 문제 한번 나왔었는데 어느 도에 걸쳐 있나 이거 나왔었어요. 왜냐면 지리산은 무지하게 크기 때문에 걸쳐 있는 지역이 다를 수밖에, 세 군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39번의 답은 3번이죠. 40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찰은 우리나라 삼보사찰 가운데 하나인 불보사찰이에요. 불보사찰 나오면 당연히 통도사예요. 경남 양산시에 소재하고 있다. 그쵸? 통도사. 40번의 답은 3번. 동굴 자원 중에 용암동굴, 이것도 나왔네요. 용암동굴, 또 무슨 동굴도 있어요. 석회동굴, 그 다음에 해식동굴 있었어요. 용암동굴 딱 보니까 어머 다 단양, 영월, 울진이네. 제주 만장굴 굉장히 제일 길고, 그리고 뭐예요? 용암동굴로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그쵸? 제주 만장굴이 용암동굴이다. 41번의 답은 1번이다 보시면 돼요. 42번. 다음 중 국가지정 문화재 중 사적이 아닌 것. 사적 보면 다 사적이네. 근데 3번에 영주 청학동 소금강, 이건 명승 제1호예요. 우리 각각의 문화재나 무슨 뭐 기념물에 이거 1호 외우기로 했었잖아요. 명승 제1호가 청학동 소금강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죠. 42번의 답은 3번. 43번. 다음 중 충청남도에 속한 온천은 뭐예요? 도고온천이에요. 충남 아산시예요. 요거 꼭 체크. 그러면 오색온천은 어디 있어? 수안보온천 어디 있어? 덕구온천, 이것도 전에 설명한 적이 있어요. 요것도 외우셔야 돼요. 44번. 관광자원 분류 중 유형 관광자원. 유형을 보면 유형 보면 사적이야. 풍속, 음악, 종교는요 무형이라고 보기 쉬워요. 근데 사적 같은 건 일단 보이잖아요.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죠. 44번의 답은 2번이에요. 45번. 서울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래요. 원각사지 10층 석탑. 국보 제2호 맞죠? 탑신을 받쳐주는 기단은 지금 3단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 틀렸어요. 3번. 각 층 옆면에는 여러 가지 장식이 화사하게 조각되어 있어요. 맞아요. 대리석으로 만든 거 맞죠? 45번의 답은 2번. 46번.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 기록유산은 한국의 유교 책판 2015년도에 지정되었어요. 등재되었죠. 요거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47번. 호수 관광 자원 중 인공호수는요. 3번의 충주호예요. 충북, 충주, 제천, 단양에 걸쳐서 있어요. 충주호 47번. 3번이에요. 48번. 천연기념물이 아닌 것. 딱 보면요. 백송, 큰악세 서식지, 무태장어 서식지 좀 천연기념물 같지 않아요? 오동도 굴은 조금 아닌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도 딱 보면 진짜 이거 모르겠어 하면 딱 보세요. 조금 어딘지 모르게 이질적이야. 다 무슨 서식지고 백송이고 막 둘 다 서식지 나와서 그러면 딱 봐도 오동도 굴은 조금 아닌 것 같아. 요런 조금 이렇게 센스가 있으시면 좋겠죠. 48번에 1번. 49번. 해수욕장이 위치한 지역의 연결이 옳은 것이에요. 보면 지역과 해수욕장 이름이 옳은 것이에요. 꽃지 해수욕장은요. 충남 태안에 있어요. 화진포 해수욕장 강원 고성에 있죠. 여기 문제 나오기 되게 쉬운 이 조합이니까요. 요거 꼭 외우세요. 대천 해수욕장은요. 충남 보령에 있어요. 굉장히 유명해요. 망상해수욕장은 강원도 유명한 곳이죠. 맞아요. 49번의 답은 4번 맞아요. 50번.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1번. 기억.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다. 맞아요. 리을번. 명승과 천연기념물은 국가지정문화재.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문화재자료 이거 문화재청장 니은 디귿은 아니니까 체크하시고 문화재의 면을 찾아보시면요. 이론서에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 그리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꼭 거쳐야 돼. 명승과 천연기념물은 국가지정문화재 요 정도 꼭 외워두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쵸?
수고하셨어요. 잠깐 쉬고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